법사님을 챙겨나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 자신이 너무 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 원망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그래가 제가 이제 원남매 중에 2남 3녀인데 제가 이제 가운데로 있으면서 이제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제 위에 형님이 이제 장남인데 형님은 장남이라고 일을 거의 안 시켰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시키는 제가 그냥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왜 저한테만 일을 많이 시키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는 왜 저러시지 부모님이 저는 좀 따뜻하게 이렇게 좀 보살펴주고 좀 위로해주면서 이렇게 그런 걸 바랐는데 부모님 두 분 다 성향이 굉장히 위로해주고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들 원하는 직선적으로 당신들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크게 들어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금도 부모님 어머님하고 대화를 하면은 뭔가 불편하고 대화가 안 돼요. 어머님도 그러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대화도 안 되고 지금 어머니가 지금 80이신데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만나가지고 이제 법사님께서 파치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건강경방에서 이제 파쳤어요. 어머님에 대해서 파쳤는데 그 다음 그 뒷날 이튿날 뒤에 허벅지 뼈가 골절되는 그런 사고를 당하셨어요. 집에서 문 열고 들어가시다가 문에 그 문턱에서 걸려가지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파쳐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부사님께 이렇게 여쭈겠습니다. 그거만 큰 질문은 아니시네요. 그렇게 심각한 질문은 아니시네요. 어머니가 다쳤다라는 것이 왜 그런가? 내 공부 때문인가? 뭐 이런 질문 이제 전부죠. 근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정토는 졸업장을 몇 년 만에 줍니까? 불교대가 1년 과정. 네. 1년 과정하고 하면은 불교대학 졸업장을 주는 겁니까? 봄에 3월 달에 입학해가지고 네. 2월 달에 졸업. 네네. 근데 이왕이면 졸업장을 받고 오시지. 1년 동안 애쓰셨는. 유튜브 이제 제가 10월 달부터 이제 유튜브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 한 달 동안 하루에 계속 유튜브만 보는 거죠. 정토회도 가지도 않고 계속 정토회 이제 유튜브만 보면서 이제 너무 제가 이제 너무 가슴에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 정토회 유튜브 강의는 정토 강의는 들리시가 않아. 예, 정토회는 그냥 아주 그냥 이제 남이 된 거죠 그때. 이제. 네. 좋습니다. 뭐 그러시다면은 뭐 그런 졸업장은 받아도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아마 그 부모님께서는 뭐 부모님의 사랑은 뭐 우리 어머니의 은혜는 뭐 하늘과 같아서 이런 어머니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자기 생명을 내던질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부모라 하더라도 남 대하듯이 심지어 남보다 더 잔인하게 대하는 부모도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생이라는 어떤 전생이라는 것이 있고 전생을 훤히 내다보는 그런 도인이라면은 왜 그럴까? 부모의 마음이 왜 이렇게 동일하지 않을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생이 있다라는 것을 막연히 믿었지만 전생을 훤히 내다보는 도인은 제가 백 박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부모님과의 업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따뜻하고 그런 헌신적인 정을 느꼈는데 비해서 아버지는 하는 게 꼭 남 같아요. 아버지라면서 왜 남의 집 일처럼 대하실까? 그것이 큰 의문이었습니다마는 그 의문을 노골적으로 제기하기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부자관계로 밀착된 거로 보기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감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인데 다른 집 아버지하고 왜 틀릴까? 이런 생각은 늘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도인을 만나서 출가하면서 확실히 전생이라는 게 있고 내생이라는 게 있다고 이런 것을 알면서 부모 자식과의 만남이 반드시 사랑과 애정 이것으로 만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철전지 왼수가 잊을 수가 없어서 안 만날 수가 없어서 가장 가까운 사이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 중에서 굉장히 특히 철천지 왼수가 많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가까운 데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를 가장 방해하는 것도 가까운 사이에 즉 부부, 부자, 형제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불교관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모 자식은 이렇게 절대가 아니로구나. 특히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인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속마음은 절대로 절대가 아니로구나. 굉장히 아주 엄격한 이해타산에 의해서 한풀기구에서 만난 존재라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분명히 믿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냉혹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냉혹해진 게 아니라 저는 지혜로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선생님의 경우도 이렇게 부모님과 좋은 인연으로 만나셨던 것 같지가 않아요. 부모님은 지금 보기에는 늘 자식을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식인 선생님도 역시 부모님에 대해서 늘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나 부모가 이제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딱 공부를 하는데 이제 부모님은 미운 생각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법력이 약한 부모와 법을 세우는 자식과의 말하자면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 이 얘기는 하도 자주 들어서 저한테는 이제 아주 상식화됐고 보편화됐습니다. 아주 태양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오늘도 날이 참 밝은데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더 진합니다. 진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십니다. 그리고 태양빛에 지렁이를 내놓는다고 칩시다. 그럼 지렁이는 땅 속에 있을 때는 잘 살아요. 어둠 속에서, 응달 속에서 이런 땅 깊은 데서 지렁이는 잘 삽니다. 근데 그걸 태양에다 내놓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밝은 광명에 견디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다가 결국 죽어 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인 이제 선생님이 금강경 공부를 합니다. 비로소 부처님의 광명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여전히 자식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내고 있었어요. 계속 나쁜 마음을 내고 왔었는데 자식은 똑같이 나쁜 마음을 내고 있다라면은 부모는 계속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서로 실력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나쁜 마음을 내면서 기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식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기가 말하자면 굉장히 커진 겁니다. 이 커진 기에다가 부모의 악심이 자꾸 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지느냐? 부모가 집니다. 그것은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부모가 악심을 안 냈다면 외려 축복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아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런 마음을 냈다면 부모는 건강해지고 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아들한테 계속 악심을 낸다면 부모도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믿습니다. 1955년인가로 생각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의장이었던 신익희 국회의장이
대통령 후보로 서로 겨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안 내놓고서는 신익희 선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애석해했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민주당이었던 신익희 국회의장이 내건 구호가 뭐냐면 못 살겠다 가라고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만 정치를 안다라고 하면서 신익희 편이 돼서 열심히 아주 울분을 토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정치 감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선 저 외삼촌이 그러세요. 이제 그이가 죽었는데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되겠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그래도 신익희 선생한테 하셔야죠. 근데 신익희 표가 4표지만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4분의 1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겁니다. 지금 기억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승만 대통령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우리 고3 때 4.19가 났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4.19에 많이 참여해서 죽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4.19 나서 하야를 하셨어요. 아마 상당히 시원하게 생각을 했고 장면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승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해서 백 선생님한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승만에 대한 요새 기록들이 자꾸 속속 들여 나오는데 상당히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제 생각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백 선생님께서 분석하신 게 뭐냐면 신익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도전을 한 겁니다. 서로 기싸움을 한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잘 닦았느냐 하면은 전생에 잘 닦던 스님이었는데 도통을 해서라도 내가 갖지 않고 부처님께 드리겠다고 할 정도로 부처님 공경심이 대단했던 굉장히 지혜로운 승려 노릇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앞에 가면은 대개 사람들이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질 못했대요. 항상 아버지 같은 위엄을 가지고 상대했다고 그럽니다.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람이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뒷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4.19는 사실은 미국의 조정에 의해서 골치 아픈 이승만을 제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익희는 이승만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은 잘 닦던 기운입니다. 이승만한테 도전하는 것은 바위에다 계란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신익희는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4년 후에 조병국 박사가 또 도전했다가 조병국도 죽었는데 그렇게 발근히 공부하는 이한테 악심을 내면은 처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어머니가 다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해석은 좀 이상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공부하는 아들에 대한 악심을 계속해서 낸 결과 그런 다리 부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상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악심을 더 냈다면은 어머니는 더 중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을 어떻게 처벌이라고 하느냐. 부모의 사랑이지 어떻게 처벌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고 싶지 모르지만 이 법의 세계에는 부모니 자식이니 이건 다 아상이 지은 이름이다 이거예요. 이거 다 허상의 세계다 이거예요. 부모, 자식, 부부 이거는 이런 부처님 세계에서는 하나도 통하지 않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짐작은 과히 틀려게 생각 안 됩니다. 예, 부모님이 그럴 때 부모님을 잘됐다 나를 미워하시더니 벌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안 됩니다. 예, 부모님이 악심을 해탈해서 부처님께 복 많이 지길 바라고 기원해 주시면서 착한 마음으로 돌아서도록 기도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보충 질문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